사람마다 급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희 시댁은 딱 중산층보다는 못 사는 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친정이 잘 사는 편이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매번 본인을 높은 급으로 생각하는 건지 매번 대접받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어른이니 존중해드린 건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결혼한 지 3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됐으니 누군가는 너무 이혼을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제가 왜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 다들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서 전 남편 욕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그 사람을 선택한 거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제가 모질인 것도 맞지만 제 인생의 실수 중 하나라 생각하고 넘기려고 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랑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어요. 저는 31살, 남편은 32살이었으니 그렇게 어리지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죠. 그냥 만나다 괜찮으면 결혼하겠다 싶었죠. 근데 남편이 그때 청약에 당첨되면서 의도치 않게 저희의 결혼이 앞당겨졌어요. 남편이 모은 돈이 있었지만 조금 부족했는지 저한테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청약에 당첨돼서 그러는데 우리 결혼을 앞당기는 건 어때? 어차피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잖아. 뭐야, 이게 프로포즈야? 청약에 당첨됐다고 결혼하자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청약에 당첨되긴 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거든. 그래서 너랑 모은 거랑 합쳐서 집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런 거였어?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이렇게 만나다 결혼할 수는 있겠다 생각은 했으니까 우선 나도 고민을 해볼게. 언제까지 얘기해주면 돼?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근데 우선 계약금은 낸 상황이라 천천히 생각해보고 알려줘. 워낙 담백한 사람이긴 했지만 프로포즈를 너무 밋밋하게 해서 이렇게 결혼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을 했죠. 이번에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는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프로포즈 받았는데 고민이 된다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무슨 어디 놀러 가자듯이 청약 당첨됐으니까 결혼하자고 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그럼 당연히 해야지. 요즘 청약되는 거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어떻게 된 거래? 대단하다. 요즘 집 못 구해서 결혼 못하는 애들도 많고 대출 왕창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청약 당첨됐으면 당장 결혼해야지. 왜 망설여? 본인이 모은 돈이 부족해서 결혼하자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묘해. 그럼 공동명의하자고 하면 되잖아. 대출 받아서 같이 갚는데 한 사람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제가 생각한 결혼식 준비에 로망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워낙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들 제 남편 보고 실속 있어 더 멋있다고 해주니 저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괜히 허례허식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속 있는 남자랑 사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모은 돈을 합쳐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반반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요즘에는 반반 결혼이 아닌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로 한 소리 들을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요. 남편과 저 반반 결혼으로 준비하는 동안에는 시어머니는 물론 시누이도 어떠한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반반 결혼이어도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왔어요. 요즘 반반 결혼이 많긴 한데 그래도 예물이나 예당 같은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하나 받은 게 없어서. 그게 저희가요. 그때 반반 결혼하면서 예물이랑 예단을 안 하기로 했어서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친구도 이번에 동생 장가 보낸다고 하는데 명품백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결혼하고 나서 예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신우이가 본인은 뭐 하나 받은 게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정오빠도 남편한테 뭐 하나 받은 거 없거든요. 그래서 친정오빠도 뭐 하나 받은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여윳돈이 없기도 해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오빠도 아무것도 못 받았고요. 친정이랑 시댁이랑은 다르지. 나도 너희 결혼시킬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주변 사람들 결혼시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혼하고 나서 예단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째려보고는 시어머니한테 예단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죠. 그럼 저희가 안 한 거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무래도 너무 안 하긴 했잖니. 사람들이 며느리는 뭐 있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나도 명품 가방 하나 사줘. 사람들은 가족 결혼시키면서 뭐 하나라도 받는다는데 난 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 알았어요. 그럼 남편한테도 저희 친정이랑 친정 오빠한테 예단하라고 할게요. 뭐 그 정도야 결혼하고 나서 받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니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본인들이 말을 잘 못하면 결혼이 엎어질 수도 있으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니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정이 똑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 신우이가 친정 오빠는 잘 사는데 뭘 그런 걸 챙기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올케네 오빠는 회사도 좋은 것도 아니고 있고 돈도 잘 번다며. 근데 뭘 이런 걸까지 챙겨? 돈을 잘 벌어도요 챙길 건 챙겨야죠. 저희 친정에서도 말 나올 수 있잖아요. 친정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 그냥 우리만 챙겨. 뭐하러 돈을 이중으로 쓰니? 어떻게 그래요? 이런 건 공평하게 해야 나중에 말이 안 나와요.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하는 대로 남편한테 저희 친정에도 하라고 시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올케는 뭘 그렇게 하나하나 똑같이 하려고 해? 여태까지 올케네 친정에서는 말 나온 적 없었잖아. 그래도요, 챙기는 건 똑같이 해야죠. 다음 주 주말에 한번 같이 백화점 가시죠. 형님, 명품 가방 하나 사고 싶다 하셨죠? 형님 덕에 친정 오빠도 저희 남편한테 명품 가방 받겠어요. 제가 웃으며 친정이랑 똑같이 하겠다 얘기하니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근데 제가 결혼하면서 뭘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집값도 부담하고 같이 혼수도 했는데 이제 와서 예단만 더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결국 예단이나 예물은 따로 안 하는 걸로 결정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해달라고 하면 제가 결혼해서 시누이랑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그래도 그냥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번에 예단이랑 예물 안 하는 거로 얘기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챙기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그럼 당신은 우리 오빠한테 뭐 해주려고? 형님은 워낙 잘 사시잖아. 내가 따로 안 챙겨드려도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할 거면 똑같이 해야지. 나는 시댁에만 할 생각 없으니까 예단이나 예물 하고 싶으면 얘기해. 그 덕에 우리 오빠도 명품 가방 하나 생기는 거지. 남편한테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양과 똑같이 한다고 하니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끝났겠죠. 그 뒤로는 예물이나 예단 얘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친정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저희 둘 다 유학을 다녀왔거든요. 저는 대학생 때 1, 2년 다녀왔지만 친정오빠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외국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를 다녔지만 친정오빠는 저보다 더 대기업이라 복지도 다양하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도 많았어요. 하루는 친정오빠네 회사에서 외식 쿠폰이 나왔다고 하는데 좋은 회사라 그런지 호텔 뷔페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오빠 덕분에 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호텔 뷔페를 먹어봤죠.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곳이라 뭐 얼마나 맛있겠어 싶었는데 모든 음식이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쿠폰이 있으니까 왔지. 안 그랬으면 엄두도 못 낼 가격이잖아요. 이 소식을 시어머니가 들었는지 저한테 본인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이번에 비싼 호텔 뷔페에서 밥 먹었다며? 내 친구가 너희 봤다고 하는데? 친정 부모님만 모시고 간 거야? 제가 모시고 간 게 아니라요. 친정 오빠 회사에서 이번에 외식 쿠폰이 나와서 같이 간 거예요. 저희는 돈 한 푼 안 내고 다녀온 거고요. 너는 그런 데 가면 시어머니도 모시고 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못해? 나도 거기 가보고 싶었으니까 너희가 하루 날 잡아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던 신우이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올케가 비싼 뷔페에서 친정 부모님만 모시고 밥 먹었다길래 나도 섭섭했잖아. 제 돈 들여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친정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복지 개념으로 제공한 쿠폰으로 다녀온 거였어요. 솔직히 1인당 10만 원이나 되는 곳을 제 돈 주고 어떻게 가요? 너도 너네 오빠랑 비슷한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너 뭐 받은 거 없어? 저는 그냥 작은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에서 주는 게 다르죠. 너는 이왕 회사 다니는 거 거기로 가지 왜 그 작은 곳으로 갔냐? 요즘 젊은 애들은 회사도 자주 옮겨 다닌다 하는데 너도 거기로 옮겨서 이것저것 좀 받아와라. 나도 며느리한테 뭐 좀 받았다고 자랑 좀 해보게. 시어머니는 본인이 의수되고 싶은 마음에 저보고 회사를 옮겨서 좋은 것들 좀 받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기업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거기 안 가고 싶어 하겠어요? 저는 회사라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누이는 돈 필요할 때 잠깐 알바만 하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단 시누이가 좋은 기업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했죠. 어머니, 이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요. 저보다는 형님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효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쟤는 시집이나 가야지. 무슨 취직이야. 나는 직장 생활이랑 잘 안 맞아서 그냥 이렇게 간간히 알바하다 살다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 거야. 회사 생활이 몸에 맞아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들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신우이는 매번 본인은 일이 몸에 안 맞는다고 하면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집에서 살림만 할 거라 하는데 요즘 남자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누가 데려가려 하겠어요. 매번 허황된 꿈만 꾸는 게 한심해 보였죠. 그것은 비단 신우이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이렇게 행동하면 시어머니라도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도 신우이를 감싸고 돌았죠. 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허세였죠.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고 이왕이면 어깨도 으쓱하는 일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허세는 가진 것 하나도 없으면서 남들한테 자랑만 하고 싶어 했죠. 그러니 매번 저희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했어요. 이번에 내 친구 올케는 형님 쓰라고 하면서 돈도 몰래 찔러 넣어준다 하는데 올케는 뭐 없어? 저희 먹기도 살기 바쁜데 어떻게 해드려요? 저희도 여유 있으면 해드릴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올케, 그런 건 마음인 거지.
해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둘이서 버는데 부족한 게 뭐 그리 많다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애 없을 때 돈 모아놔야죠. 애 낳고 그러면 저도 일 못할 텐데 부지런히 모아야죠. 그럼 나 이번에 새로 나온 핸드폰이나 하나 사줘. 그 정도는 괜찮지? 형님, 저나 남편이나 3년째 같은 핸드폰 쓰고 있는데 형님은 쓴 지 겨우 1년 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핸드폰 타령이에요? 시루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시어머니나 남편이 나서서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둘 다 이런 시누이한테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매번 거절하는 것도 저였죠.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제대로 얘기하라고 했어요. 매번 나만 거절하는 것도 짜증나니까 당신이 시누이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좀 말라고 해. 누나가 무리한 요구는 안 하니까 별말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누나도 그냥 해달라고 말하기만 하잖아. 그냥 듣고 넘겨. 그냥 듣고 넘기라고? 말이 되니? 뭘 말만 해.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사람을 얼마나 들들 볶는데. 솔직히 당신이 우리 누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누나도 더 그러는 거지. 그럼 당신은 뭐 했어? 우리 오빠한테 결혼할 때나 결혼하고 나서나 뭐 해줬냐고? 우리 둘 다 반반 결혼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시누이한테 더 해줘야 되는데? 남편은 매번 제가 시누이가 해달라는 걸 안 해줘서 불만이 있었어요. 좋게 좋게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좋게 좋게 지내겠어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신우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양가 어른들께 용돈을 드리자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도 했으니까 양가 어른들께 20만 원 정도씩 정기적으로 용돈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 용돈? 생신이나 명절 때 정도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매달 나가는 거면 부담될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했는데 그 정도 해드리고 싶어서. 양가에 20만 원 정도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하는 거잖아. 나중에 우리가 정 힘들거나 아이가 생기면 그때 안 드리던가 줄이던가 하면 되는 거지. 적은 돈은 아니라서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양가 어른들께 용돈을 드리는 생각은 좋은 것 같다 판단해서 남편한테 그렇게 하자고 했죠. 저희 친정오빠가 워낙 잘하기도 했지만 저도 친정 부모님께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양가 어른들께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어느새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용돈이 적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너희들이 주는 용돈 그거 너무 적은 것 같지 않니?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 20만 원은 장 한 번 봐도 없어지는 돈이잖아. 그래도 20만 원 이상 드리는 건 저희한테도 무리가 돼서요. 다른 집 며느리는 애가 없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거기는 남편이 잘 버나 봐요, 어머니. 저희는 둘이서 비슷하게 벌어서 어머님 100만 원씩 드리면 친정에도 똑같이 해드려야 될 텐데 그럼 거의 제 월급 정도가 나가는 거라서요. 아니 뭘 똑같이 해. 그냥 형편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는 돈 잘 버는 아들이 있잖아. 오빠는 오빠고 저는 저죠. 그리고 저희는 반반 결혼하면서 양가 어른들께 똑같이 하기로 하고 결혼한 거예요. 만약 저희 친정에만 해드리고 어머님한테 안 해드리면 어머님도 섭섭해 하실 거잖아요. 당연한 게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하더니 딱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 하는 말이었죠. 20만 원 용돈도 좋은 마음으로 드린 건데 다른 집 며느리를 비교하면서 적다고 말씀하시니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는 용돈을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왜 돈을 안 넣었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 너 왜 용돈 안 보내주냐? 그 돈 얼마나 한다고? 똑같은 날에 보내야지. 어머님이 너무 적은 돈을 하셔서 그냥 안 드리려고요. 사실 저희한테는 20만 원도 크거든요. 내가 언제 적은 돈이라고 했어? 너는 그런 거짓말을 해.
너 그냥 나한테 용돈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이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하면서 거기는 100만 원 주는데 저희는 고작 2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님께 100만 원씩 용돈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려고요. 됐다. 그냥 20만 원이라도 보내라. 시어머니한테 그냥 용돈을 안 보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20만 원이라도 보내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돈 주고 욕먹느니 안 주고 욕먹는 게 낫다 생각해서 결국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남편이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더 이상 용돈 안 드린다 했다며? 엄마가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해서 삔또 상해서 그런 거야? 삔또? 내가 혼자 삐진 거야? 우리가 형편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없는 살림에 드리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다른 집 며느리는 어떡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돈 주고 욕먹을 이유가 있어? 당신 속 좁게 왜 그래? 그냥 용돈이 더 받고 싶어서 투정 부리시는 거잖아. 그렇다고 용돈을 아예 안 드린다고 하면 어떡해? 그 돈 모아서 나중에 애 낳으면 그때 쓰던가 할 거니까 당신도 토달지 마. 그리고 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그만큼 돈을 더 벌어오던가. 누구는 비교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나? 남편은 어떻게든 다시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어 했지만 마음처럼 되진 않았죠. 저희 집 돈은 제가 관리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말을 조심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평온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친정에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 친정오빠가 급하게 해외로 발령이 떨어졌거든요. 하루는 친정오빠가 저랑 남편을 친정으로 부르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는데 해외 발령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이번에 해외로 발령이 나게 돼서 아무래도 급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너한테 부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언제 가는데? 당장 이번 달 안으로 가야 되는데 애들 학교부터 해서 우리가 살 집도 알아보고 해야 돼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나는 이번 주에 먼저 가고 1, 2주 뒤에 애들이랑 와이프는 넘어올 거야. 사실 혼자 갈까 했는데 기러기 생활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오빠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회사에서는 별말 없다가 갑자기 가라고 한 거야? 사실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했는데 그냥 안 간다고 버팅기면 될 거라 생각했지. 이번에 해외 발령이 또 떠서 가만히 있었는데 나만 빼고 다 다녀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첨됐지 뭐. 애들 교육에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너무 급하게 가느라 한국 생활을 제대로 정리 못할 것 같아서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그래, 그 정도야. 언니는 남아있는다고 했으니까 한국에서는 내가 언니 도와서 같이 정리할게. 그렇게 친정오빠는 급하게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됐어요. 남겨진 조카들과 올케 언니를 챙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봤죠. 근데 저를 보자마자 친정오빠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이번에 올케네 친정오빠 해외로 발령 나갔다며. 가족들도 다 넘어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근데 거기 이번에 이사 가지 않았어? 그 집은 어떻게 한대?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정리하고 갈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사하면서 안에 있는 가전제품도 싹 다 바꾸지 않았어? 그 김에 너희도 김치냉장고 하나 얻은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왜 갑자기 물어보세요? 올케 시집 올 때 예단 누나 예물 하나도 안 했잖아. 우리 엄마 집 가전제품들도 낡아서 한번 싹 바꿔야 되는데 어차피 오빠네 가전제품 안 쓸 거면 우리가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걸 왜 시댁에서 가져와요? 아마 오빠가 처분을 하든지 저희 집이나 새언니 친정집에 보내던가 하겠죠. 너는 그걸 보고만 있게? 너도 좀 챙겨와야 될 거 아니야. 심지어 너가 지금 친정오빠 해외에 있어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있다며? 저희 집에 가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뭘 그런 걸 가져와요? 그리고 오빠네가 한국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어서 그 집 처분 안 할 수도 있어요.
옳게. 가전제품 같은 건 너무 오랫동안 안 쓰면 망가진다고 하더라. 올케네 오빠가 한국 넘어온다고 하면 잘 쓰고 다시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친정오빠가 해외로 발령 나간 게 기회라 생각했는지 친정오빠는 있던 가전제품이나 쓸만한 물건들을 가져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해외로 가게 돼서 물건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 친정오빠가 가는 건데 저희 시댁에 참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눈독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하지 못하게 제대로 말하라고 했죠. 이번에 어머님이 부르셔서 찾아갔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우리 친정오빠가 해외 발령 가서 오빠네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쓸만한 것들 달라고 하시더라. 진짜 기가 막혀서. 뭐 그러실 수도 있지. 그리고 어차피 다 갖고 미국으로 가실 거 아니잖아. 그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가 기가 막혀?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댁이잖아. 우리 엄마나 새언니 친정에서 뭐 가져간다고 하는 거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우리 시댁은 아니지. 아니 그게 왜 안 돼? 어차피 우리 가족도 가족이잖아. 한 달이 건너잖아. 됐고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오빠네가 한국에 올 수도 있으니까 당신도 어머님이나 형님한테 제대로 말해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눈독 들일 게 없어서 어떻게 한 달이 건너인 우리 오빠네 물건을 탐낼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뭘 더 하겠어 싶었어요. 그렇게 새언니도 미국으로 가고 남편과 함께 오빠 집을 관리하려고 갔는데 남편이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뭐야, 어머님이랑 형님은 왜 불렀어? 이제 다 미국으로 가셨잖아. 남은 물건들은 우리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오빠네 종종 한국 올 수도 있다니까? 그때 돼서 잘 쓰고 돌려드리면 되는 거지. 남편과 제가 티격태격하는 사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본인들 필요한 건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무슨 거짓대도 아니고 뭐라도 하나 더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거기다 대고 어차피 쓸 사람도 없는데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고 있고 한심해 보였지만 당장 오빠네가 없기도 했고 나중에 오빠네가 들어오면 새로 싹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싹 다 가져갔으니 이제 시댁에서 호시탐탐 노릴 일은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이 사실은 미국에 있는 친정오빠한테 연락을 받고 알게 됐습니다. 저기 내가 한국에 두고 온 차 있잖아. 혹시 너가 타고 있니? 저번부터 시동 켜지는 알림이 날라오더라고. 오빠 차? 아니 내가 그걸 왜 타? 그것도 말도 없이. 엄마나 아빠가 타고 다니신 거 아니야? 나도 그러신가 싶어서 연락드려봤더니 부모님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넌가 싶었지. 가끔 알람 오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가? 왜? 차 사용 중이라고 알람이 왔어? 아니 내 차가 시동이 켜졌더라고. 보니까 주행 중이라고 나와서 뭔가 싶어서 연락한 거였어. 그럼 잠깐 오류가 생겼나 보다. 그거 회사 차라 사용하면 안 되거든. 너가 쓰고 있나 싶어서 연락했어. 순간 알람 오류가 아니겠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저희 친정오빠의 물건을 탐냈으니까요.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우리 오빠 차 어디 있는지 알아? 만약 오빠 차 가져갔으면 빨리 가져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다짜고짜 전화해서 왜 성질이야? 그래? 아니 오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차가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 차 키
예전에 당신이랑 같이 새언니네 갔을 때 봤던 것 같은데 혹시 당신이 만졌나 싶어서. 그거 건들면 안 되는 차거든. 그래? 난 몰라.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쓰신 거 아니야?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신뢰가 가지 않더라고요. 우선 시어머니 집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시댁 주차장을 둘러보는데 저희 친정오빠 차가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자동차가 순간이동할 리도 없고 바로 시댁으로 올라가서 차 키를 달라고 했죠. 어머님, 저희 오빠 차 가져오셨어요? 그거 쓰면 안 되니까 빨리 차 키 주세요. 어차피 너희 오빠 미국 가서 산다며? 그럼 차는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좀 쓰겠다는데. 무슨 소리세요? 큰일 나기 전에 당장 키 주세요. 큰일 날 게 뭐가 있어. 너만 말 안 하면 누가 알아. 그리고 그냥 니네 오빠가 뭐라고 하면 그냥 네가 필요해서 썼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친정오빠 차를 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모른다며? 우리 오빠 차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시댁 주차장에 있는데 모르긴 뭘 몰라? 당신이 가져다 놓은 거 아니야? 남편이 거짓말한 사실을 제가 알게 됐으니 사과 먼저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야, 그냥 좀 쓰면 안 돼? 그거 뭐 모셔다 둬서 뭐 하려고? 별로인 차면 나도 안 가져왔어. 근데 벤츠잖아. 그리고 휘발유차는 한 번씩 운전을 해야 안 상해. 그 차가 망가지든 말든 당신이랑 뭔 상관인데. 당신 차야? 당신 차냐고. 왜 남의 차를 당신 멋대로 시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려? 우리 엄마가 남이야? 그리고 어차피 형님 미국에 계속 계실 건데 그냥 우리가 쓰면 되잖아. 남편도 시어머니가 쓰는 게 뭐가 어떠냐는 식으로 말하길래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차 키를 달라고 했죠. 어머니, 빨리 차 키 주세요. 그 차 타시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 좋게 좋게 말할 때 빨리 주세요. 네가 뭐 안 좋게 말하면 어쩔 건데. 그리고 후회는 무슨 후회? 나이 많은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맞는 거지. 우리 엄마 그 차 타니까 아우라가 다르더라. 올케가 사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뺏어가려고 하냐? 너무한다. 시댁은 정말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어디 후회해봐라 싶은 마음에 그냥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친정오빠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아이, 미안한데 내 차 좀 가서 봐줄 수 있어? 차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누가 타고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네. 회사 차 반납하라고 해서 내가 주소 알려줬는데 없다고 하더라고. 경찰에 연락해야 되나? 그래, 그럼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아? 아무래도 그렇겠지. 회사 차라 회사에서 처리해줄 것 같긴 한데 경찰에 말해야겠다. 친정오빠는 계속 이상하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 도움받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니 오빠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시댁이 발칵 뒤집혔죠. 처음에는 신우이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올케가 준 차 엄마가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끌려갔어. 이거 무슨 일이야?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거 끌고 다니면 후회하실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빨리 올케라도 와서 해결해봐. 이거 올케는 오빠 차잖아. 그걸 제가 왜 해결해요? 그때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해결하시겠죠. 저는 태평하게 대답을 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남편이 다급하게 집에 와서는 저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경찰서에 있다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그거 형님 차잖아. 내가 그 차 제대로 가져다 놓으라 했지. 너나 어머님이나 내 말 귓등으로 안 듣더니
아주 꼴 좋다. 뭐?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우리 엄마 경찰서에 있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차 오빠 회사 차야. 어머님이 회사 차 몰래 훔쳐서 끌고 다니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지. 그럼 당신이 제대로 말했어야지. 그 차 끌고 다니게 하면 어떡해? 웃긴다. 내가 그 차 들였어? 당신이 나 몰래 가져다 드린 거잖아. 그리고 내가 몇 번 큰일 나기 전에 그 차 다시 가져다 놓으라 했지. 근데 네가 내 말 들었어? 회사 차라고 했으면 안 썼지. 이제 어떡할 거야? 엄마 어쩔 거냐고. 당장 당신이 경찰서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내가 왜? 갈 거면 네가 가. 내가 거길 왜 가? 남편과 시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쌤통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인지 벌금만 내고는 경찰서에서 풀려나셨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경찰서 갔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네가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경찰서 갔잖아. 네? 제가 왜요? 몇 번이나 그 차 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회하신다고도 말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제 말 들으셨어요? 근데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제가 저렇다니까. 아니 엄마 경찰서 갔다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지가 왜 해결해야 되냐고 하더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는데 옆에서 남편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왜 진작 이혼 접수를 안 했지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빠져나와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미국으로 간 올케 언니가 다시 한국으로 올 거라 하더라고요. 아가씨 잘 지내셨죠? 저 이번에 한국 들어가요. 애들도 적응 잘 못하고 저도 생활하기 힘들어서 그냥 한국에서 생활하려고요. 남편도 1,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 올 거라고 해서요. 그래요. 그럼 언니 언제쯤 오세요? 언니 오기 전에 집에 있는 가전 싹 다 새로 사야 되거든요. 네? 저희 집 가전이요? 저희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친정오빠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시댁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쓸만한 거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싹 다 받아낼 거거든요. 올케 언니가 오기 전에 시댁에 줬던 물건을 받으려고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시어머니가 가져간 가전제품 싹 다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혼하는 마당에 그런 것까지 챙겨야겠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혼하는 것도 엄마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좀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돼? 뭐?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잖아. 당신이 제대로 행동만 했으면 이혼당할 일도 없었어. 아니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형님이 미국 가서 안 쓰는 물건 좀 가져와서 쓴다는 게 뭐가 문제야?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당신이 문제야. 내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야 돼? 이혼하는 마당에 이혼하고 당신 혼자 생각해보든지 하고 어머님이랑 시누이가 가져간 제품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 아니면 돈으로 보내든지. 그래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 상황을 얘기했는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그걸 자기가 왜 보내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걸 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 저희 새언니가 다시 한국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형님이 저희 친정오빠네서 가져간 물건들 다시 가지고 오셔야죠. 아니면 돈이라도 보내던지요. 뭐 너희 오빠 돈도 잘 번다며.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 더 사면 되는 거잖아. 뭘 이런 걸 달라고 그래. 좋은 말로 할 때 주시는 게 좋을 텐데요. 네가 결혼할 때 안 한 예단 받은 셈 칠 테니까
너희 오빠네는 새로 물건을 사든지 하라고 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이혼 소송도 하고 있는데 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변호사님께 상담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죠. 그걸 받은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는 날강도가 따로 없다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중고로 가져온 건데 무슨 새거 값을 달라고 그래? 있는 놈들이 더 한다더니. 중고는 무슨 중고예요. 오븐 같은 건 언니가 쓰지도 못한 건데 당연히 새것 가격으로 쳐서 주셔야죠. 그래야 다시 살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다시 가져가. 아니면 반값만 받던지. 이건 너무하잖아. 제가 저번에 좋은 말로 달라고 했던 거 잊으셨어요? 이사단을 만든 장본인이시잖아요. 알겠다. 알겠으니까 그럼 너도 그냥 반값만 받아. 반값으로 하는 게 서로 좋잖아. 진작에 주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할까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된 이상 제가 받아야겠어요. 변호사분도 그냥 새 것값 받아서 새로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저도 새언니 얼굴을 보죠. 제가 시어머니랑 신우랑 싸우고 있자 남편이 와서는 적당히 하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거 그냥 주면 되는 거잖아. 이혼하는 마당이니까 다 받아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든 제가 받아낼 테니까 돈이나 준비해. 본인들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어떻게 안 되겠나 봐요. 며칠 뒤 셋이서 저를 찾아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해주면 안 되냐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른이 돼서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 너도 어느 정도 봐줘라. 동생이랑 이혼하게 되더라도 여태까지 가족으로 산 정이 있잖아. 그냥 반값 주는 걸로 하자. 제가 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값 다 받을 거라고요. 새 가전제품을 사서 보내든지 그 가격을 입금하든지 둘 중 하나로 해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잖아. 그거 가격이 다 얼만데. 돈이 진짜 없어서 그래. 사정 좀 봐줘라. 신나서 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쓴값 내려니 아까워. 도둑은 내가 아니라 너희 식구지. 대출을 받든 그건 알아서 하고 가져간 그대로 다시 보내. 안 그러면 합의 없어. 불쌍한 척하면서 어떻게든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했지만 저한테는 통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올케 언니가 한국에 오기 전에 시댁 돈으로 오빠 집에 있던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싹 다 바꿔줬어요. 올케 언니가 집에 와서 보더니 이렇게까지 했냐고 했지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저랑 이혼하고 나서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은 오빠네 가전제품 사느라 쓴 카드값 갚느라고 정신없이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뭐든 제 값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본인들 손해 안 보고 살고 싶어하는 시댁에게 참교육시켜줬어요. 가져간 거 이상으로 돌려받아서 속 시원하게 살고 있습니다. 길었던 저희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저는 이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